기준이고 내온실의 난방 열량이라든가 보온의 기능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자기가 봐가면서 이건 온도는 좀 조절해야 돼요. 기준점은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냥 이 정도면은 웬만하면 맞더라 정도. 웬만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누구 세팅을 해준다고 하면 이렇게 세팅을 해놔요. 그걸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이제 움직여야 돼요. 기준값이에요, 기준값. 우리가 이제 차광 커튼의 갭을 만들 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차광 커튼이 닫혀 있으면은 공기 흐름을 제어받아서 하부 온도비 습도 상승이 습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커튼을 쓰게 되면 온도도 올라가고 습도도 올라가요. 그다음 커튼 종류에 따라 반응이 달라져. 커튼 종류도 많으니까. 그래서 커튼 갭을 이용해서 이제 온도의 습도의 상승이라는 걸 막아주는데 볼게요. 습도 갭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영향하한 습도를 80%라고요. 뭐냐면은 80% 이하로 떨어지면은 습도에 영향을 주지 말아라. 습도가. 그러니까 습도가 아무리 낮아도, 그러니까 습도가 아무리 더 낮아져도 여기 되면은 여기 뭐예요? 궤도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100% 이하로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80% 되겠죠. 그러니까 80% 이하이면은 닫아도 된다는 갭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갭을. 그러면은 95%가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갭을 15% 열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냥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요 밑에 써놨죠. 갭은 온실의 온도, 편착, 난방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이들이요. 그래서 지금은 이 80% 안 하고 이로 당겼어요. 이렇게 당겨요. 어떻게 갔을까요? 온실이 좋아짐에 따라서 85%, 90%까지 가요. 그러니까 나는 온실이 되게 좋은 온실이야. 그래서 편차도 없고 온실의 온도 편차가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굳이 80%갈 이유가 없죠. 80% 가면 뭐가 많이 늘어? 뭐가 많이 생겨요? 돈이 많이 들어죠. 갭이 내가 난방을 많이 해야 돼요. 난방을 하고 온실의 편차도 약간 습도 편차 생기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문제는 뭐냐? 갭을 쓰면 쓸수록 난방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제 요거는 아주 옛날 이제 그 초창기에 만들었던 거고 요건 지금 온실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80%에서 85%, 90%까지 가는 수가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아마 우일판 같은 경우는 아마 90% 놔줄 수도 있어요. 우일판이랑 옥테인지 아닌 같은 경우는. 근데 옛날에 1990년대 초반에 지은 거는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에 온도 습도를 얘기할게요. 우리가 시간을 예서 해 일출 전부터 2시간부터 일출 후 2시까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온도를 쭉 조금씩 올리죠. 이렇게 올리죠. 그래서 보통 7시, 8시 사이에 해가 뜨고 나면은 이렇게 유지하다가 하는데 먼저 이제 시간은 온도 성동각서는 시간당 1도 정도를 상승시키라고 해요. 근데 1도를 상승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웬만해갖고 1도가 아니라 2도씩 올라갈 거예요. 2, 3도씩. 2도만 돼도 이따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2도가 아니라 뭐 3도, 4도 막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2도면은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그 다음에 CO2 공급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CO2는 바로 조종원을 못하면 사용을 권장하지 않아요. CO2를 못하게 되면. 조종원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얘들이 광합성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볼 수가 있고.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CO2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CO2가 일출되고 나서 커튼이 열리면은 어떻게 돼요? 쭉 떨어지죠. 왜 떨어질까요? 흰머리 빨아먹는 거 있어요, 일부. 근데 그거 말고 또 왜 떨어질까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 엄청 많아요. 일단 커튼을 열었다는 얘기는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확률이 더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고 두 번째, 그러니까 밀폐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햇빛이 들어오면은 뭐가 생겨요? 공기가 따뜻해지면 압이 걸려요. CO2가 더 빨리 나가요, 바깥으로. 그래서 요거 떨어질 때 식물이 과연 빨아먹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 물론 일부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는 거 이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제 CO2가 제가 제일 웃기게 딸기 농장에서 아침에 저녁 때 새벽에 8도 관리했단 말이에요. 일출 때 8도 관리했는데 일출 후에 갑자기 탄산가스가 700에서 400으로 300으로 떨어졌다고 탄산가스를 빨아먹었다는 거야. 그럴 리가 있나? 몇 번도 안 올라갔는데 무슨 탄산가스 광합성을 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당연히 열면은 보온닭엽을 했단 말이에요. 보온닭엽 밀폐도가 엄청 좋아요. 얘는 일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선크림보다 열어버리면 어때요? 확 나가겠죠. 얘는 더군다나 뭐예요? 표면적이 면적이 넓잖아요. 그 얘기는 딱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거 딸기음실은 비싸요, 싸요?
싸니까 구멍이 더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토마토 온실보다. 그러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환기를 또 얘를 안 시켜. 따뜻하게 가려고. 환기를 안 시키니까 어떻게 온도가 쭉 올라갔죠. 쭉 올라갔으면은 압력에 의해서 더 빠져나갈 확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여건도 10도도 안 올라가는데 무슨 광합성을 한다고. 10도 이하에서 광합성을 하는 게 세상에 물론 하긴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눈에 띌 만큼 할 수가 없거든요. 10도 이하에서는.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일단 식물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해서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낮에는 높게 관리한다고 하죠. 낮에는 왜 높게 관리한다? 우리가 그래도 낮에는 광이 많기 때문에 하고요. CO2 공급도 요때 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고 싶으면 요때 문 닫고 왜냐? 왜 하라는 거 요때가요? 요때가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21도에 23도. 21도가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식물체 체온이 20도가 넘어가면은 20도에서 22, 3도 사이에서 광합성을 극대화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건, 그러니까 뭐 그 조건에서는 20도에서 23도 사이에서 광합성을 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때가요. 이때는 그러니까 충분히 온도를 이때는 이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CO2를 공급해도 문을 닫는다는 조건에서는 가능하겠죠. 문도 이때는 23도 맞추려면은 문을 못 열거든요. 한겨울에는 문 닫아야 23도가 나와요. 이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온도는 천천히 떨어뜨린다는 거고, 그 야간 온도보다 1도 낮게 관리한다. 이거는 뭐냐면 한 12시까지, 뭐 10시, 뭐 12시까지 이제 우리가 낮게 관리를 하고요. 단 육성하죠. 주의, 최저 온도보다 높아야 한다. 요 얘기는 내가 평상시에 토마토를 15도 관리한다 말이에요. 야간 최저 온도를 14도, 15도예요. 여기서 1, 2도를 일몰 후에 한 12, 3도를 관리하는 건 오케이예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12도 관리하는 사람이 떨어뜨리면은 냉해 받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항상 제가 이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이제 그 옛날 그 자료들 읽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나와요. 근데 이 내용대로 하는 사람들 실제로 많아요. 그러니까 초저녁에 온도를 떨어뜨리고 조금 떨어뜨리고 올리는데 자기는 12도 관리하는데 10도까지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항상 이거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갖고 이거는 뭐예요? 여기도 보이잖아요. 15도까지 떨어뜨렸다가 16도로 올리죠. 근데 여기다 요 아래로 떨어뜨리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사항입니다. 이거 볼게요. 11 환경관리예요. 볼게요. 요게 이제 뭐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CO2죠. 여기는 CO2 떨어져. 여기는 CO2 효과가 있어요. 볼게요. 그다음 요건 뭐예요? 온도죠. 쭉 15에서 15.5도 사이로 굉장히 관리가 0.5도 편차로 관리가 잘 되고 있죠. 가다가 일주일 전에 어떻게 돼요? 슬슬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쯤에서 아마 일출했을 거예요. 여기 정도예요. 그래서 일출 때 어떻게 돼요? 여기 일출이 되니까 온도가 올라갔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광합성을 이때 잘할 수 있겠죠. 쭉 들어 양도 보게 되면 여기 볼게요. 쭉 이제 올라가고 온도 보게 되면 온도 세팅 값이고요. 한낮에는 몇 도까지 올라가요? 12월이라도 23도 올라가죠. 올라가도 보게 되면은 화산가스 함량이 300에서 400 정도 되잖아요. 요때 CO2를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때. 근데 온도가 안 올라간 사람들 넣어봐요. 뭐 오전에는 넣을 수가 없어요. 오전 같은 주에는 아직 온도가 안 올라갔어요. 이렇게 가온을 해도 넣어도 왜요? 보게 되면 여기 얼마예요? 여기가 20. 예. 광량을 볼게요. 광량이 여기가 외부 광량 기준이거든요. 쭉 올라갔는데 10시 정도, 이게 11시 정도, 11시인데 아직 400 와트가 300에서 350이 안 넘어갔죠. 아직 와트가 안 넘어갔어요. 두 개 다 맞아요. 와트하고 화폐 두 개. 와트도 되고 아직 겨울이랑 한낮 광량도 500이 안 넘어요. 지금 한낮에 지금 와트 이게 지금 와트와 ppm이에요. 지금. 근데 볼게요. 이걸 왜 보여드리면 이따가 뭐 데이터 하나 있어서 그래요. 이따가 지금 머릿속 기억하는데 300에서 400 지금 오전 광량이 300이 안 넘어가요. 근데 오전 광량이 그러면 제가 이따 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따가 데이터가 뒤쪽에 하나 있는데 그걸 보면은 탄산 시비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보시게 되면 이거는 그 네덜란드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거를 지금 뒤에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출 전부터 일출 후 2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온도를 충분히 올리고 그 다음에 환기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CO2 환기, CO2 뭐 얘기, CO2 넣을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차광 보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 온도는 17.5도에서 19.1도라고 하는데 거의 12월 달에는 이쪽에 가까워요. 17도, 18도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요 19도가 될 날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제가 그 온도 설정하는 공식 하나 제가 자료 하나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RTR 공식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고 17도, 5도가 유지할 수 없는 날도 많아요. 흐린 날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보온 작업은 우리 갭을 쓰잖아요. 갭을 쓰는데 보온 작업은 보다 많은 갭이 필요하다. 이거고 이건 팁이 전혀 다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일출이 7시 35분, 그 다음에 일몰이 5시 17분 이 정도죠. 그래서 보게 되면 온도를 우리가 일몰 전에 어떻게 돼요? 보통 2시부터 떨어지죠. 일단은 저기 난방을 하면 떨어지겠죠. 더 떨어뜨리는데 커튼을 이용해서 웬만하면은 천천히 떨어지게 해요. 옛날같이 커튼을 적극적으로 쓴다는 거죠.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적극적으로 커튼을 닫기 시작하고요. 4월의 환경관리를 보게 되면은 4월은 지금 이제 이 시기죠. 한낮에 고온이고 일교차가 크고 당연히 이틀 방지라는 전략을 써야 되고 낮 동안에 어떻게 돼요? 낮 동안에 가습 전략을 써야 되고 한낮에 습도는 50% 이하로 떨어질 테니까요. 한낮엔 차광을 써야 되고요. 이 시달에서 제외한 주요 전략은 이제 보온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요즘 빠진 상태가 돼요. 이때는 원래적으로 온실 내외 에너지를 고려해 관리한다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에너지를 고려한다는 뜻은 뭐냐면 엔탈피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습도가 높으면은 충분히 온도를 좀 더 낮게 관리할 수 있거든요. 시점에서 지금 4월달 같은 경우 내부 온도가 35도, 8도까지 올라가요. 실제로 맑은 날 같은 38도까지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외부 광량은 1000W. 그러니까 한낮에는 1000W가 나와서 내부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갔는데 온실 내부 온도가 더운 날, 광이 좋은 날에는. 근데 밤에 어때요? 밤에는 아직도 15도, 16도까지 떨어져요. 일교차가 매우 심한 시기죠, 이 시기가. 그래서 우리가 그 낮에는 가습을, 그러니까 습도를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짜고요. 밤에는 조금 보온하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는 뭐 우립자가 작물에 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로 가습기를 가동하여 천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건 마지막 거예요. 이거는 유럽 애들 얘기고 마지막. 한국 4월에서는요 상대 습도보다는 온도 관리가 우선이라. 네. 자꾸 어떤 분들이 이제 상대 습도를 유지하려고 창을 닫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우선이다. 온도가. 온도가 우선이지 항상 우리 온도를 주간 온도를 또 어떻게 하면 좀 떨어뜨릴까를 좀 떨어뜨리는 개념은 뭐 20도 이렇게 떨어뜨리는 얘기라 30도가 넘어가지 않게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이것들이. 왜냐면은 30도가 넘어가잖아요. 30도 넘어가 좋아. 33도가 돼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온실이 습한 상태로 32, 3도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습도가 50%인 상태에서 32, 3도가 되면 좀 해로워요. 근데 32, 3도에서 예를 들어서 창을 닫으면 내부 습도가 60%, 70% 만들 수가 있는데 그때는 32, 3도가 아니라 37, 8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전략을 짤 때는 습도가 우선이 아니라 온도 전략이 우선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유럽하고 다른 게 유럽은 그때 온도가 안 올라가요. 이렇게 닫아도 30도 이상 안 올라가는 반면 우리는 온도가 4월달 되면 벌써 창을 열어도 30도가 넘어가는데 닫아버리면 37, 8도가 딱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절대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또 왜 그러냐면은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또 컨설팅 하신 분이 하나가 요 전략을 쓰시더라고. 습도 전략을 써갖고 제가 난감해갖고 혹시라도 또 그분도 들을까봐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는 이제 습도가 좋다 이거예요. 그 대신에 온도가 우선이에요. 그렇죠. 네. 광이 우선이고. 광이 우선이, 온도가 우선인데 광과 온도가 우선이 그다음 습도 카타가서 나와야 되는데 항상 광과 온도를 갖고 얘기를 하고 나서 습도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안 들리고요. 아무튼 내가 더 조심스러워서 혹시라도 그렇게 하는 분들 꽤 계셔가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농장에.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선생님 궁금한 게 예. 저 미스가 없는 상태에서 예. 그걸 습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닥에 물 뿌려주고. 바닥에 저기 조금 올라가요. 저희 바닥에다가 뭐라고 하죠? 부직포 깔고 점적 놓고 딱 덮어놓으면은
습도 좀 올라가요. 그렇게. 아 90%를 깔고 네. 그냥 50만 원 그냥 만들고. 안 되고 안 안 올라가더라고. 안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5도, 5%, 10%, 그 정도 엄청 올라가. 폭우 쏴도 왜 안 올라가요? 10% 올라가는 거. 바닥에 입 버리는 애들이. 예? 바닥에 입. 그건 조금밖에 안 돼요. 그 입에 물이 얼마나 있겠어요, 있어봐요. 조금만 쉬다 물을 그 바닥에 물 뿌려. 그런 그 실제로 저기는 많이 해요. 저기 통로에다 많이 하잖아요. 통로에다 그 깔고 나서 통로에다가 90%를 깔고 광 그냥 만드는. 네, 방에다 거기 딱 깔아놓고 하면은 왜냐면 통로 위쪽에 식물들이 많이 오그라들거든요. 그거 해놓으면 훨씬 나아요. 그거 해도. 통로 안쪽은 괜찮아. 식물재가 많은 데는 그렇지 않은데 이 통로 쪽에 있는 식물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분수에서 거기 점적 뭐죠? 저는 이제 그걸 갖다가 처음에 그 점적 호스만 깔으라고 했더니 장수분들이 머리 쓰셔갖고 부직포 놓고 거기다 덮어버리시더라고. 그러니까 더 좋구나. 점적 위에 부직포가. 네, 아니 부직포 깔고 점적 놓고 덮어요. 방에 이렇게. 그러면은 사람이 방해가 안 되니까 안 하면 막 질퍽거리거든요. 그 이불빨을 해서 갖다 넣고. 네. 그렇게 하면은 통로 쪽에 효과가 되게 좋아요. 장화에서 뺑뺑이 물리고 시프트 넣고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그분들 보이면은 내가 요거 꼭 얘기를 해줘요. 온도가 먼저다. 온도가 먼저다. 그다음 나중에 온도 되고 그다음 속도다 이제. 그다음에 차광 같은 경우는 차광용은 일출 3시간 후 일몰 3시간 전에 우리가 좀 상하는데요. 차광과 보호는 다르죠. 보호는 광이 들어오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차광을 사용할 때는 통상 4단계 설정을 하는데 광량하고 온도를 하는데 차광을 광으로 해요, 온도로 해요? 여기 여름에는 4월 달에 4월에 4월 달에는 4월달 광이라고 해요. 온도도 중요한데 실제로는 이제 그러니까 온도가 광이 많으면 어차피 온도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광이 많으면은 식물의 온도는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항상 차광이 됐던 이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커튼을 머릿속에 생각할 때 광 우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광 우선이다. 그 다음에 습도가 들어가고. 우리 광으로 했는데 습도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또 밤에 이제 그럴 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온용 같은 경우는 광이 강할수록 열고 온도가 높을수록 연다는 것은 뭐 작동 범위는 뭐 0에서 100% 맞추라고 하는데 이게 가끔가다 세팅값을 갖다가 100% 닿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95% 이렇게 딱 5%를 열어놓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내가 이제 특히 오전에 아침에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아침에. 4월 설정을 볼게요. 우리가 일출 전 2시간, 일출 전 2시간, 일출 후 2시간, 그 4시간 동안은 결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신경 쓰죠. 밤에 온도가 떨어지고 올라가니까요. 그 다음에 성능토는 1도라고 하는데 1도 맞추는 건 불가능하고 사실은 2도만 돼도 굉장히 양호한 사람들이고 제가 이따가 한번 보면 되게 온실이 괜찮은 온실인데 보시면은 아마 좀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조금 생각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생각보다 순간이더라고요. 불과 30분? 40분 정도 만에 온실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요. 3, 4월 달에 보게 되면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잠깐 방심하면은 잠깐 방심하고 내가 신경 안 쓰고 한 3, 4일 일주일 지나버리면은 작물이 망가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잘 해보시면. 그다음에 야간 온도보다 1도 낮게 관리하고 이거는 이때는 4월 달에 가능하죠. 이때는 난방을 4월 달에 더 하라는 얘기예요. 4월 달에 우리가 오해하는 게 낮에 따뜻하니까 밤에도 따뜻한 줄 알아요. 밤에 근데 10도 이하로 떨어진 날이 많아요. 4월 달에 생각보다. 그래서 그때 냉해를 받는 경우들이 가끔 발생을 해요. 네. 여기 보면은 좀 2월 달이거든요. 보시면 2월 달이니까 광이 아직 약한 상태죠. 보면은 여기 볼게요. 여기가 지금 9시 20분 정도에 여기 9시 이때 보면 15도 16도에 움직였잖아요. 근데 한 50분 만에 몇 도 올라가요? 5, 6도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거 3월 달 볼게요. 3월 15일이에요. 3월 15일 요 시기죠. 8시 20분에 15.9도 한 15도 후반이었잖아요. 근데 30분 만에
어떻게 돼요? 예, 6도 올라갔죠. 그다음 여기 보면은 3월 1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8시 40분 정도에 15도도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불과 40분 만에 예, 한 5, 6도가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시간당 몇 도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10도 정도 올라가는 거죠. 요게 근데 환절기 때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언제 발견하느냐? 잎이 녹고 나서요. 그리고 착색 불량가 엄청 생기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생기고 나면 착색 불량가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새 과일 가격이 요새 이 착색 불량가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이분들의 온실이 나쁜 온실이 있느냐? 아니야. 온실은 비교적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칩고가 5m 정도 되니까 그리고 커튼도 알루미늄하고 울트라 스크린 2장 들어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것들이요. 시간이 생각보다 우리가 잠깐 3, 40분 사이에 온도의 상승 속도가 3월부터 뭐 저기 4월까지는 거의 까딱 하면은 그냥 쭉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거를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매일 신경 쓰고 있어야겠죠. 이거를 내가 봤는데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날